예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선생님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. 예, 저는 진영 건병초등학교 교사 이동탁입니다. 저는 다문화 예비학교 담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 경험과 작년에 베트남에 다녀왔는데 그 경험을 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이렇게 그 탁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다문화 학생들이 현재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,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케어를 하고 있는지, 그리고 그 학생들의 현실에 대해서 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궁금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. 먼저 김해에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, 김해는 우리나라에서 안산 다음으로 외국인 학생들이,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. 현재 학교에서 그 다문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? 예, 좋은 질문이시고 한데요. 그 김해가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두 번째 정도로 다문화 학생들 또 학부형들이 많다고 봐야죠. 근데 그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는 부모님들께서 학생들 공부를 위해서 많이 들어오세요. 근데 막상 다문화 예비 학교도 있고 하지만은 현실은 한국 학생들 중에 그 다문화 학생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주변인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 학생들만 특별한 다문화 예비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은 그 학생들이 짧은 시기에 와서 한글이라든가 한국 교육 과정을 따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. 그럼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다문화 학생이라고 하면 주로 부모님을 따라서 왔다든지 그런 뭐 비자를 받아서 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, 선생님하고 방송 녹화 전에 좀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그냥 일하러 오는 분들의 자녀가 아닌 경우가 많다고요. 그렇죠. 예, 어떤 경우가 있는지 좀. 우리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경우인데 아이들 발전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터전을 떠나서 한국에 온 경우가 참 거의라고 보면 됩니다. 제가 다문화 예비학교를 하면서 학생들 상대로 갑자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. 한국에 살고 싶니? 아니면 자기 살던 곳에 가고 싶니? 했을 때 90% 이상의 아이들이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. 거기서 정말 앞으로 다문화 교육이 정말 중요하겠구나. 그 다문화 교육이 아니라 실제는 친구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. 제가 아까 듣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 교포 3세 아이들도 많이 들어온다고 했거든요. 그 부분 좀 소개해 주십시오. 그 아이들 이름을 보면 전부 다 한국 성씨와 똑같이 김, 막심, 김, 브라직, 뭐 박브라직 해서 한국 성씨와 똑같이 쓰고 있어요.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서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얘네들 할아버지, 증조 할아버지들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연해주라든가 만주에서 활동하시던 분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어난 지역이 그쪽이라서 참 어렵게 다시 돌아왔지만, 저를 돌아봤을 때는 저는 국내에서 조상들이 계셨기 때문에 편하게 사실 적응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다시 우리가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에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. 그것도 교사들하고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기본적인 양심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. 다문화라고 해서 그 주로 그 경제력을 좀 비교해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의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좀 차별하는 시각, 좋지 않은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봐도 그 아이들은 말 그대로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,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온 아이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와 직접 관련 있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시각은 좀 달리할 필요가 있겠네요. 그렇죠. 근데 실제 다문화 아이들이라면 머리가 나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머리가 나쁠 것이다 생각하는데, 제가 직접 성적표를 그 나라에서 성적표를 보고 지도해본 결과 결코 머리가 나쁘지 않고 더 뛰어난 아이들이 많아요. 단지 언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장점이라든가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못 찾아내서 문제지. 제가 지도해보니까 너무나 단시간에 적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재능들을 참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. 그래서 다문화 하게 되면 지금도 가슴이 뛰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늘 고민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반에 다문화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놀지 마라 뭐 이런 소리를 하실 것이 아니라, 대대 우리 학교가
국제학교다는 마인드를 바꿔서 우리가 어학연수하러 외국에 가는데 실제 반 안에서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공간과 인적 자원이 있단 말이죠. 그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서 언어를 먼저 배우고 문화를 배운다면 자녀분한테도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. 그렇게 한다면 다문화 문제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실제로 많은 학부모님께서는 그 우리 반에 다문화 아이가 있다고 하면 와 좋다 이렇게 환영하는 보다는 좀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. 그렇죠. 예, 그 방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실제 아이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? 아이들 관계는 좀 한국 친구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. 사실 성격적인 부분들, 다문화 아이들 중에 적극적인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하고도 잘 친하고, 그다음에 선생님들하고도 마찬가지고, 동료들과도 잘 지내는데, 이런데 갑자기 원해서 온 것보다는 부모님 따라서 갑자기 오다 보니까 거기서 좀 눈치를 보게 되고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한국 학생들과 다문화 학생들 함께하는 자리, 그다음에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절실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. 태어난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. 그럴 리도 없겠지만. 그렇죠. 그리고 머리 색깔,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특별한 아이도 아니고요. 말 그대로 아이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다문화 관련 업무도 해보셨기 때문에 더 절실히 느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아직도 다문화 아이들과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좀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까? 다문화 학생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간 자녀분이 살아가야 될 시기는 다문화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문화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앞으로 자녀의 미래는 볼 수가 없다. 미래가 없다고 볼 정도로 참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. 근데 다행히 우리가 진영에 함께 살고 있고 경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들어와 준 거예요. 반대로 보면 우리가 나가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워야 될 지금 현 상황입니다. 그래서 가까이 있는 친구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미래를 꿈꾸고 가정이 더 밝아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수동적으로 계시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언어를 배우고 한다면 그 아이가 세계 어디를 가서든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종종 국제 뉴스에서 보면 그 황인종들이 차별받는다는 기사들을 접하게 됩니다. 그 사람들이 황인종을 차별하는데 분노를 느낀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하나의 한 생명에 대해서 똑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다문화 가정은 그 다문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전 지구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. 탁 선생님의 말씀은 적극 공감됩니다. 다른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라는 생각. 그렇죠. 이 생각이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